근데 양쪽에서 다 깨지는 거죠. 뉴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지층도 지금 실망을 하는 거고.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 기분 나빠 있다. 주가가 떨어져서 내 재산, 내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거에다가 서울 지역 뭐 떨어진 거 보면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왼쪽은 왼쪽대로 다독이면서 결국은 오른쪽으로 실용 노선으로 가는 게 당장은 오히려 더 효과를 보기에 낫지 않나. 이게 그럼 결국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왼쪽 깜빡이 킬 거냐, 오른쪽 깜빡이 킬 거냐.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어요. 쌍칼을 든 신금사주라고.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진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 회의 내용들 좀 들으셨죠? 오늘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뉴스가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오늘 가득 찰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게스트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자, 소중한 게스트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천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조롱만 여의도 출연한 김준일입니다. 네. 조롱만 여의도예요. 아니잖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아니에요. 조롱해요? 저는 팩트로 두드러 패는 사람이지. 네. 오늘 유시민 없어 여기? 없어요, 없어. 이제 팩트로 좀 두드러 패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롱 안 하겠습니다. 네. 야,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장르만 비아냥 출연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조롱 비아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메타인지를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아니야. 되겠다. 아니 저는 네.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뭐 네. 지상파 라디오도 많이 있고 하시잖아요. TV도 있고 네.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한 열 몇 개 나가는데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는 그거 원탑. 감사합니다. 재미는 원탑.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은 어떻게 하고? 거기는 정론 직필. 정론 직필. 아니 그래 어. 재미는 있는데 그게 주로 조롱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긁힐 수 있다. 긁힐 수 있는 거죠. 긁히신 근데- 분들은 성찰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풍자와 해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자와 해학 정도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급이라서 그래요. 돌려가기를 잘한다. 그 직접적으로 저도 돌려가기. 뭐 다른 방송 누구신지 좀. 누구세요? 자,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유시민 작가가 싫어하는 모든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이석현입니다. 어제도만 뭐라 그래. 그렇죠. 고깃 덩어리가 내려오면 그걸 뜯어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던져줬군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러기 싫어요. 근데 야. 아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또 저희는 저희 방송에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객관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좀 주변에서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론 수렴은 또 우리 최 부장님이 담당해 주셔야죠. 조롱도 롱이고 몰락도 락입니다. 최윤경입니다. 항상 보면 좀 노동이고. 각오가 돼 계시더라고요. 언제든지 극락에 갈 준비가 돼 있는 분이야 이분이. 진짜 준비돼 있더라고. 나락도락입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과 함께 그러면 뉴스를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원팀이 될 것을 강하게 당부를 했어요. 당정청은 하나다.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으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갔습니다. 뭐 최민희 박선원 최고위원이 내가 더 찐명이요 하면서 팔을 걸고 또 러브샷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조롱이야. 예. 뭐 이렇게 소개도 좀 해.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거 소개도 안 해주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아니, 찐명이라고. 네, 얘기해. 내가 찐명이다 하면서 러브샷을 했다. 일단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좀 있는데 뭐죠? 최민희 의원은 극명입니다. 아, 네, 찐명이 아니라 극명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앞에서 저는 반명입니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뭐 그런 거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기시감 데자뷰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우리는 하나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열의 거고. 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최민희 박선원 의원이 이제 러브샷을 했다라는 거는 또 옛날 건 이제 소환되면은 예전에 2015년에 문재인 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랑 이제 뭐 사무총장 인선 놓고 당 운영을 놓고 막 싸우다가 둘이서 러브샷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그냥 반증하는 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보면 다 똑같 그렇게 보이는군요. 안 되니까 하나 뭐 원팀이 아니니까 원팀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를 안 하니까 러브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 보는 게 맞고, 네. 뭐 참고로 얘기하면 그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공천 못 받았죠. 예, 뭐 그런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러브샷과 뭐 공천이라든지 향후 정치 생명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무성, 유승민 그 두 분도 뽀뽀하지 아, 않았었어요? 뽀뽀했죠. 아, 기대. 뽀뽀요. 했었어요. 네. 그 베를린에 가면 있는 그런 그 벽화처럼. 그거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이준석. 당시 아 이준석? 이준석이 아니 시킨다고 뽀뽀하라고 막 분위기를 그렇게 몰으니까 아저씨 둘이 아저씨 네. 둘이 친해야 아니, 뭐 이제 뭐 바른정당도 뭐 잘 되고 뭐 하여튼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뽀뽀해 뽀뽀 그래가지고 뽀뽀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혔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막 릴리스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런 그런 적이 있었고 저는 어제 신임 지도부 만찬 네. 이거 별로 국민들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뭐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만찬할 때냐? 찍고 까불고 웃고 그러냐 이런 비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이 사진으로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도움되지 되고 않는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있는 사실도 그대로 보도 안 하고 왜곡하고 비틀고 이런 사람들 최민희 의원한테 혼나야 돼요. 진짜 언론개혁 대상입니다. 아, 장 소장님.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했는데 그런 아니, 식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혼나야 돼요 그냥. 된다. 아, 용역으로서 사람 정리 한번 자체가 할까요? 자, 용역 정리 들어갑니다. 아, 일단 근데 지금 뭐 원팀 강조할 타이밍이고 네.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그 헤어질 결심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의 면모를 보이는 그냥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좀 지금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그러니까 뭐가 노선적으로 다른지 경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갖고 그 다음에 화합을 하는 거지. 네. 지금 이제 좀 다짜고짜 화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 내에서도 좀 그렇게 무작정 무조건 화합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을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국정지지를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철저하게 경쟁을 오히려 해야 될 때다. 노선 갖고. 경쟁을 제대로 해야죠. 당이랑 청와대랑요? 아, 당 내에서 어떤 두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친명과 뭐 친청일 수도 있고. 당내. 그렇죠. 그 친명과 친청의 가장 결정적인 노선 차이는 뭐예요? 순혈과 확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순혈과 있고 확장? 기존의 어떤 이념적이고 좀 네. 이제 진보의 이념에 가까운 강성, 뭐 보안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노선 경쟁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메뉴가 오골계, 그다음에 꽃등심 민어탕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맛있겠다. 보신 음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 화나게 한다니까요. 아.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 국민 세금으로 오골개 먹고 한우 등심 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론의 릴리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비빔밥만 먹어야 돼요? 제육밥만 그러니까 맨날 제육볶음 비빔밥 등 아, 이렇게 비빔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전혀 비벼지지 이거 봐, 이거 않는다는 봐. 거죠. 근데 이게 어떡하라고요? 아니 야당 대표들 진리야, 진리. 야당 대표 뭐 하다가 맨날 비빔밥 먹어 맞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혀 비벼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그런 국밥 거라고. 먹으면 뭐 따로 국밥이라 그래. 뭐 어쩌라는 억지로 거야, 까지 좀 도대체. 마세요 장성철 소장님. 오골개도 못 먹습니까 정말? 예? 잠깐만요. 아니 오골개. 국민은 지금 생닭도 못 먹는데 자기들끼리 오골개 비싼 거 생닭은 원래 못 생닭은 먹어요. 누구도 못 먹습니다. 익혀 먹어야죠. 이래서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듣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네. 그 김민석 지도부가 네. 이 청와대랑 완전히 발맞추지는 않을 것 같은 시그널이 몇 개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도 먼저 요청을 해서 바꾸자고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인요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당에서 막 계속 긁어가지고 해결봐야 됐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것도 역할 분담이에요.
짜고 치는 거예요. 아, 굿캅, 배드캅이에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네. 야 이거는 우리가 먼저 얘기가 좀 그러니까 당에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줘. 네. 이렇게 던지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창조적 무슨 수평 당정 관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해요.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그렇게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짜고 치는 사람을 거. 굳이 뭐하러 임명해 근데? 누구? 인요한 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임명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네.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계속 임명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걷어들이기가 조금 그쵸. 모양새가 부끄러우니까. 빠지니까 좀 도와줘라. 당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네. 그냥 마음감 부담감 확 그럴 수도 줄어들잖아요. 있겠네요. 근데 그런 그 거라니까. 좋은 지렛대로 민심을 받아 안아서 부동산 세제도 다시 돌려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성명이 나온 게 이제 당정 부동산 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안 다시 뭐 많이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네. 신임 당 대표한테 선물 준 거냐 청와대가 이런 식의 이제 평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기본적으로 장성철 소장님이 평론한 것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과합니다. 과합니다. 그렇게 짜고 치는 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얘기를 이낙연 당 대표가 그때 네.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럼 짜고 친 거. 문재인이 사면하려고 했는데 이낙연의 입을 아니, 빌어가지고. 그때 뒷얘기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라고. 이낙연 대표가 억울해서 잠못 자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확인이 됐는데 된 겁니까? 이낙연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이 지금 짜고 치는 곳으로 외계인 봤어요? 외계인요? 네. 갑자기 또 왜? 외계인은 아니 외계인 보이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외계인의 존재는 믿잖아요. 우리가요? 안 믿어? 아니요. 고다에서 다 외계인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 있을 수도 이제 있죠. 어둠의 숲 뭐 이론에 따르면은 99.9% 있다고 없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영화 컨택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오죠.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면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간의 낭비. 공간의 낭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여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굿캅, 배드캅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런데 대통령 지금 국정수행평가 이게 상당히 앞에 사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네. 조사를 한 것인데요. 2,0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38.9% 잘한다 대답이 나왔고 잘 못한다가 57.9%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갤럽, 리얼미터 그리고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거기 세 가지를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40%대 그 초반까지 내려와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30%대의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뭐 무슨 영향이 제일 큽니까? 저희가 분석을 많이 했는데 네. 기본적인 베이스가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 기분 나빠 있다. 왜? 뭐에? 주가가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주가. 내 재산, 내 수입이 줄어들었다. 화가 난다. 그거에다가 네. 서울 지역 뭐 떨어진 거 보면 뭐 부동산 문제라고 할 부동산. 수밖에 없고 또 60대 이상 또 떨어진 거 보면은 한미 연합훈련 일방적인 취소, 그것도 안보 불안, 이거 안보 큰일 불안. 났는데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권과 관련해서 막 치고받고 한 일주일 동안 싸웠잖아요. 이게 맞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유 이재명들이 좀 떨어져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지층이 분열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볼 수가 있잖아요. 호남에서 네. 확 떨어진 모습들을 보면은 친천계, 친명계 이 지지층들이 서로 좀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어서 친천계 지지자들이 조금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갈등도. 들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아마 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게 또 다 상승의 이유가 될 텐데.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하락의 이유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다 깨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소위 네. 중도 무당파, 뉴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지지층도 지금 실망을 하는 거고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사회문화적 요인도 많고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다 겹쳐져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왼쪽에서도 이제 지지층 코어 호소인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아마 여론조사 오면 소위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씨도 다 그걸 거의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결국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왼쪽 깜빡이 킬 거냐, 오른쪽 깜빡이 킬 거냐. 지금 약간 김민석 그 대표는 성과, 실력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쇄하시려고 할 텐데 저는 오른쪽 깜빡이 안 키면 반등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오히려 더 중도 확장으로 가야 그나마 이게 상승할 수 있지. 그쵸. 지금
예를 들어 뭐 김어준 씨 등등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거다.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네. 중도 확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요. 중도 보수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이 어제 왼쪽을 좀 더 다독여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 여러 발언이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확장 그리고 너무 선명성에만 의존한 개혁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다. 그건 또 중도 확장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네. 4주 전에는 긍정이 47.4, 2주 전에는 42.9, 그리고 이번에 38.9인가? 네. 네, 38.9.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속도가 좀 빠르다. 속도가 빨라요. 3, 4% 포인트씩 2주마다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을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지금 지지선이 어디까지가 이게 네. 바닥이냐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뭐 유시민 작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30% 찍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석현 평론가 얘기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 네. 뭐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는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왼쪽으로 더 가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사실 전 표명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46%의 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재명과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노선과 싸우겠다. 이런 정도의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네. 웬만한 조치를 가지고는 뭐 왼쪽으로 더 간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최민희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이거 너무 좋다 정부 거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좌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참여연대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거 후퇴할까봐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가면은 최민희 의원 말대로 가면은 그러면 지지율 반등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왼쪽은 왼쪽대로 다독이면서 결국은 오른쪽으로 실용 노선으로 가는 게 당장은 오히려 더 효과를 보기에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가 빼먹은 요인 중에 하나가 불안 심리인 것 불안이 같아요. 뭐예요? 안전 생명에 관련된 불안. 최근에 여러 뭐 네. 사건 사고들 한 일주일 동안 좀 장미란 씨 사건 네. 관련해서 이 정부의 무능력함, 경찰의 이 비겁함 이런 거 다 봤잖아요. 뭐 보안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이제 이야기 네. 나오고요. 가만 있어봐. 우리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실종돼도 경찰은 찾아줄 생각을 안 하네. 특히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 더 엄청 민감하게 불안해요.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국정 사실은 상황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그 지지율을 굉장히 이제 높은 고공행진을 했었고 초반에 꽤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주가로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시니까 사실 주가가 어쨌든 뭐 사이클을 타면 이제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 제대로 힘을 받쳐서 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못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 더 푹푹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이 조금 받쳐줄 만한 그런 몇몇 변곡점들 구간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때 충분히 좀 잘 못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김어준, 유시민이랑 쎄쎄쎄하고 잘 지냈으면요 45%선을 지킬 거예요. 이게 바닥이 그 진보의 바닥 아닙니까? 사실 지난 내란 이후로 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때 받은 게 49%예요. 네. 저는 만약에 그 내란이 없었으면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40%대 초중반 때,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받은 그 정도 지지율은 버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 50% 이상의 구조적 다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안에가 깨지고 밖에도 지금 어렵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제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하던 일을 했을 때 대통령이 안 하던 다수파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박수를 쳐줘야 이거 신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왼쪽에서는 다 끌어내리려고만 해요. 왜 그동안에 나와 달라? 오빠 변했어. 지금 이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중간에 저는 김어준 씨랑 다시 악수하실까 봐 걱정합니다. 혹여.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든 대통령 또 만회하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 계속 또 반복이에요. 양측이 강경파 대 강경파로 그러니까 싸우는. 그들에게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정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당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김민석 대표가 지금 일주일 남짓됐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현안마다 TF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0개, 메가10이라는 민주당 혁신 TF 10개를 공개를 했는데 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메가성장특위,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불금정치골목민생단, 인공지능 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 개선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 청년문화제 추진단, 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 1030 청년정책단, 제2광화문 당사추진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이 예. 경찰청 창살도 굉장히 발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중앙청 창살, 쌍창살은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고 네. 이래서 이제 민주당이 종북 얘기를 가끔 듣는 거예요. 종북이요? 예, 전 인민의 간부와 아이, 또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예, 이건 다 간부야. 너무 많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다 벌려놓으면은 이게 좀 뭐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약간 하겠. 선택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막 몇 개,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긁는 거예요 이미. 왜요? 이 비겁한 똑같은 거야. 비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으로 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면은 뭘 만드냐면 각종 위원회 만들어요. 거기서 그냥 툭 던져놓고 자 논의하고 그냥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 일을 하고 있어라는 퍼포먼스예요.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여기서 실질적인 성과 이끌어내기 어렵고요. 이런 걸 진짜로 하려면요. 당에 있는 정책위원회 네. 이것을 통해서 풀어내면 돼요. 거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거기서 또 입법도 하고 그게 맞지. 이런 추진단 만들면은요. 의원들 시간 약속 잡고 회의 또 잡고 전문가들 불러서 하고 이거 하세월이에요. 이거는요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네네. 저는요 대체로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집단치고 잘된 집단 못 봤습니다. 맞죠? 네. 뭐 용역 들어갈까요? 나는 일단 반박을 못 하겠어. 근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비판이? 예? 아예 요- 대체로 동의하고요. 이게 네.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수많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위원회들이 또 회의비 주고 이러느라고 다 돈 많이 나가고요. 그 최영경 기자님이 1인 1사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 많다 이런 거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전제 깔 건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시행착오로 우리 유행하는 말 있잖아.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이런 것처럼 당대표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뭐 90도 인사하는 거 저도 못 견뎠습니다. 그날과 그 다음날 방송이 없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교정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TV 같은 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좋은 결과가 안 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김어준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음흉한 이거 음모 이거 지금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김어준 지지자들이 다 등 돌리는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 TV 같은 거 만들어? 그러니까 장르만은 그냥 그 시간대로 보내라고 그냥.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아침. 네, 그 얘기는 했어요. 네. 다른 방송 가서도 차라리 그 제작비를 광고를 태워라 이런 데다가 민주당 홍보하고. 왜냐면 이게 국유화가 늘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민영화를 우리 긍정해야 아니, 됩니다. 이게 반찬 많은 집 가면 기억 남는 반찬이 별로 없는 없어. 경우들이 가끔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하나 조금 맛없는 거 있으면 그건 또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리스크예요, 그거. 그치, 남도 한정식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반찬 20개 나오고 반찬 다 맛있는데. 진짜 억까다 억까. 진짜. 남도 한정식에는 맛없는 반찬이 없어요. 맛없는 반찬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다 맛있어요. 20개가 다 맛있을 수도 있는 메르치 거지. 볶음도 맛있어요. 그런 집은 그러면 나중에 반찬은 기억 안 나고 사장님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많은 것 같다. 의욕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다는 뭐 공통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 사이에 네.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김민석 대표가 신상필벌 원칙도 강조를 신상필벌?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청년 정책 개발에 기여한 의원들에게는 내가 가점을 공천할 때 가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는 계속 지금 총선 체제예요 혼자서 지금. 그러니까 다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그 의원 전체 대화방에
당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 기간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선거 기간처럼 만약에 말실수 좀 아니면 당에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폐버스 주택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개 경고하겠다. 기간 좀 잡는 것 같고요.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당대표로서의 권위는요. 자기가 그 권한을 휘두른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계속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립을 세게 쥐고 있단 말이에요. 경고 정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유튜버 뭐 여론 조작했다고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본인이 과연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우리 뭐 아이템은 없지만 정말 경악스러운 거는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당신 좋아한다고 그런 말 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층과 의원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필수적인 리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의 뭐 이렇게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리더라고 그러고 그게 맞냐고요. 그런 메시지 내는 게 맞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도 왜 그래, 아니니까 오늘? 악수도 안 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하죠. 그냥 가서는 그렇게 나 당신 진짜 정말 좋아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했다. 민생 앞에서는 야당 국민 앞에서는 협치합시다. 안보 앞에서는 네. 여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자산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필수적인 리더라고 했겠습니까? 오래오래 계속 해주세요. 오래오래 가요. 그 마음 모르십니까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비판 반대 역할 아니었어요? 오늘 반대로 하시는. 우리 조롱의 근원이 이분들이네. 우리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 네. 아니 근데 김민석 대표가 이 기강 잡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잡아요?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됐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죠. 그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구실보다는 실질이다. 구색보다는 실질이다. 그래서 노선 전환, 정책 전환 이런 거 할 때 점수가 나오지. 막 이렇게 기강 잡고 네. 위원회 많이 만든다고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아니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기가 당 대표 되고 나서 그러면 내 탓이다라고 해야지. 너희들 조심해, 입 조심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게 과연 리더십 맞냐고요. 이런 일주일 리더십. 일주일 만에 어떻게 책임져? 야박하죠. 컨벤션 효과. 친척입니까? 거기서 훅 들어가가지고. 건국 아니 카르텔. 그래도 좀 컨벤션 효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번에 없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 거의. 네. 없어. 아, 우리 역효과죠. 그럼 그거는 김민석의 책임이지. 아 그래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 뭐, 정청래 모르- 책임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잖아. 아, 당 대표, 대통령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네.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경고하거나 이걸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네. 되게 좀 하급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대표가 회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진숙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잖아요. 네. 이진숙 의원을 향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에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여자 전두환이라는 말은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부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진숙 위원장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그런 세미나 토론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 메시지도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배지를 단 의원을 이렇게 조롱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은 막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은 김민세라고 불러야지 김민석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 싸움 되잖아요. 집권 여당 당 대표입니다. 그 당 대표의 무게감을 느끼시고 묵직하고 엄중하게 메시지와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조이대 씨 막 이런 게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하고 집권 여당 당 대표인데. 그런 건 역할을 좀 최고위원들이 부대변인 정도 부대변인 그냥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하는 정도 네. 수준이지 그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장동혁 답답해요. 대표는 재명아 오늘 왜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건가요? 우리 그거는? 계속 뭐로 비판 많이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 보이시길래 반가워. 어디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 이건 당 대표가 하기에는 아이 그럼요. 조금 그런 것 같다. 부대변인 말씀하시니까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것도 상근 부대변인이 아니라 비상근 부대변인. 책임자를 안 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용역한테 시켜요. 그러면.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봐.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런 말을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 공방에서 할 수도 있다 주의자입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차원에서. 근데
이 자꾸 이진숙 의원이 이제 위약을 떨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징계의 대상, 윤리 심판의 대상으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치적 편결을 하고 비판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제명시키느니 뭐 의원 정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여론전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도 토론회 자체를 개최한 거에 저는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소요 사태니 마니에 대해서 자기 입장 평가가 그 발언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격 당하는 거고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싸움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거예요. 막 이게 말이 세지는 말만 세지는 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아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주 이 경찰관이 이제 구속은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간략하게 좀 뉴스를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실종 사건을 사망으로 자체 종결했던 이 제주 서부서의 부경장이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이 이 당시에 이 위에 상급자들은 다 뭐 했느냐 지휘 책임을 물어서 서장, 형사과장 등등을 대기 발령했고요. 그런데 이 부경장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내부 시스템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게 허위 작성을 했는데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생사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도 추후에 조사되어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경찰이 권한이 정말 커지는데 이거에 걸맞은 책임을 갖고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정확하게 경찰 개혁 논의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이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진짜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 참 희한합니다. 이거 신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기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범죄 진짜 이게 뭐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연루된 사람 아니냐, 뭐 범죄 조직에 뭐 사주받은 사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만 매우 의심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래서 몇몇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네네. 들어보니까 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허위로 한 게 대체적으로 거기 제주 토박이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미란 씨도 제주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제주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네네네. 외지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은 동네는 완전 커뮤니티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 처리하면은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는지는 더 해봐야 되지만은 네. 그냥 뭐 이 실종 신고 너무 많이 들어오고 뭐 이제 이게 부담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지. 뭐 그거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종결 처리를 해도 아무도 이거를 볼 수가 없고. 네.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실종자를 담당하는 경찰이 13만 명 중에 한 90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경찰서마다 한 2명에서 3명 있고 뭐 없는 경찰서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승진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실종자를 하는 게 성과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뭐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물 먹은 사람들이 가고 네. 의혹은 없고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이제 처리 안 하고 투명성도 없고 자체 종결하게 돼 있고 크로스 체킹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경찰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아 이거는 진짜 실종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 가출이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상훈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게 차라리 왜 이걸 공개를 하자 외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전문가들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가 종결되는 사건이 혼자서 종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그 위에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또라이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닌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또라이는 있어요. 어느 조직에서나. 근데 13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이 많은 경찰 조직에는 얼마나 많은 또라이가 있을 것이며 제가 뭐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이든 뭐 언론인이든 또라이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를 해소를 못하면은 이 정권은 나락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사람 박은정 의원은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랑 관련 없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아니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거 없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를 해소를 정부가 하지 않으면은 문제고 대통령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체이탈화법이에요. 왜 경찰청장을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됐는데 임명을 안 하죠? 그건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고 그 지금 공석으로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경찰 승진을 얼마 전에 시켰어요. 내란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거 파악하느라고 그랬는데 네. 승진시킨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조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경찰청장 임명을 진짜 왜 이렇게 미루는지는 아직 어떤 설명도 별로 없죠. 저는 솔직히 얘는 딱 제 추론인데 네. 그냥 경찰 기강 잡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거는 특검이에요. 그냥 경찰 막 우대해주고 뭐 해서 국수본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다 특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쉽다라고 보는 거고 경찰이 뭔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가 잡고 흔들기 편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언제든 지금 날릴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날릴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승진이나 발탁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있으면 경찰청장 휘하로 이제 사람들이 재편이 되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이제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아무리 그거를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1년 2개월 동안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못하는 정부면은 이거는 무능한 거죠. 그건 말이 안. 그거는 당신들의 논리고 네. 이런 식으로 형사 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유체이탈이에요. 그러니까 네. 난 뒷짐지면서 권한이 많으니까 너희들 개혁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솔직히. 예. 대통령의 말씀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경찰의 기강회의 문제 이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행안부 장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국무총리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그런 무책임을 방치한 것은 누구예요? 인사권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큰 문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경찰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고민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떻게 개혁할지 대통령과 부처에서 이거는 좀 밀고 나가야죠. 해야죠. 바꿀 거 제도적으로는 국회에서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위임한 만큼 그 권력을 빨리 행사해서 대통령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던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쉬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말씀. 이게 뭐 국정 전반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찰청장을 왜 임명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잘 뭐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정부의 빈자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면 확장이 안 되죠. 사람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파악하고 그렇게 이제 잘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용인술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 여기로 돌아가면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안 사건 얘기와 맞물려서 경찰 개혁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 일선에 출입 기자들 훨씬 많아질 거고 네. 이런 사건이
엄청 더 잘 알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찰 견제에 대한 얘기 높아질 거고, 그럼 보안 사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민주당 일각에서 보안 사건 문제를 좀 롤백을 안 하고 경찰 개혁으로 좀 이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걱정입니다. 근데 경찰 개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 조직 자체를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랬었죠 이제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그럼 이제 경찰 개혁은 뭘 하는 게 경찰 개혁이에요?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뺏어서 다른 쪽에 해주는 게 경찰이 누구에게죠?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저분들이 얘기하는 경찰 개혁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경찰 개혁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게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제대로 보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사가 그 형사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강력팀이나 이런 데서 뭐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은 그거를 지 맘대로 보고해.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보고하고 싶은 것만 보고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은폐를 했는지조차 그 팀장이나 형사 과장도 몰라요.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투명하게 할 수 있게라는 그런 제도적인 건 뭐 거대 막 중후장대한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알고 얘기하세요. 킥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건 번호 부여받으면은요 경찰이요 암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춰요? 라고 박은정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킥스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도 지금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직 검찰개혁 검찰의 모든 거 검찰개혁 나라가 망해도 검찰개혁만 외치다가 지금 그 부작용 부메랑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예.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은 상황이 지금 직면한 것 같고요. 그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당 자강, 쇄신, 나의 방식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뒷얘기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꽤 파악하고 계시죠? 아, 예, 뭐 좀 짧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과 네. 당에서 이제 발표한 게 조금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만 발표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이제 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만 좀 이해를 하고 네.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보통 이준석 대표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했어요. 개혁신당 대표집에서 물러납니다라고 이준석이 얘기한 다음에 석 달 남짓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건 뭐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을 위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은 지방선거 망했어 개혁신당.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데 네. 당원들이나 예를 들면 주요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뜨뜻미지근했던 거야. 난 그럼 이거 못 해먹겠어라고 던지고 나온 거고 당에서 개혁신당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뭐냐면은 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근데 이준석은 지금 지방선거 패배 얘기를 단 한 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쇄신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이준석이 물러난 거고 이준석은 쇄신안이 지금 다 반대해서 안 됐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에 쇄신안의 핵심은 뭐냐?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를 개혁신당의 본거지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요한 당직자들한테 경기 남부를 다 본인의 지역구로 해라. 라고 했는데 주요한 국회의원들부터 주요 당직자가 그거 경기 남부를 한 사람은 이제 이기인 분당갑인가 을인가 이기인 한 명 빼놓고는 다 거기를 안 한 거야. 여기에서 강한 빡침이 있었다. 네.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를 한번 자기들이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경기 남부에 몰빵하는 게 개혁신당의 또 미래일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있을까? 근데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가 있는 동탄을 비롯해서 거기에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뚫어보자는 거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거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던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하고 사이가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당의 규모가 그냥 이준석 정확해요. 자체였던 것 같아요. 짐이 곧 당인 상태인데 무슨 내부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지역위원장 신청 기간인데 네. 기대하는 만큼 이제 신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남부에선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뭐 리더십의 붕괴인 건데 제가 이제 늘 개혁신당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네. 떠난 우물에 침을 안 뱉으려고. 근데 이게 지지율이 높으면요 이런 그 분란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인석 개혁신당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고 이제 근원적으로는 지금 당이 좀 정체성이 애매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그 이낙연, 류호정 등과의 합당 이제 거기서 엄청 깨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은 우파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첫 번째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30 청년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 대선 때는 상대평가로 조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시드가 될 수 있는 청년들 다 떠났고요. 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늘 여의도 플레이만 해요. 이게 뭐 그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 그 노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지 선거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선거가 좋으면 컨설팅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걸 다 게을리하니까 그 퇴적된 상태들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전직 당직자들의 이제 그런 비화 이제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화제도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뭐 회피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걸 극복하기보다 흡수합당 국민의힘으로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흡수합당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당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밭글들이 엄청 돌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약간 과장이 있고요. 근데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른 거는 부인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석환 평론가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개혁신당인데 개혁이 있나? 이 정당에? 원래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원래 정의가 없어요. 개혁신당에는 개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뭘 개혁하죠 이 정당이? 그리고 뭐 그들이 그 합류했던 분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난 거라고 할지라도 허은하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되게 좀 좋아하는 분인데 김두수라고 민주당에 계셨던 분인데 이준석하고 같이 이게 새로운 정치 해보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네. 이분 형이 이제 김두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혁연구원장이라고 또 연구 조직을 맡았는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네. 단순히 지 살길 찾아간 거지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당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워낙 이제 작은 정당이다 보니 한계도 있고 뭘 해도 잘 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는 게 분명히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겠다는 것조차 잘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알면서도 온 사람들, 합류한 사람들도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어서 기자회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사퇴하라고 했는데 1년을 1주년이에요? 채웠습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당원 주권이 보수의 새 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당원 주권이요? 네. 당원 주권 시대 정신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2028년 총선 과반 승리해야 한다. 네. 나는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선출직을 평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출하는 것 새로 완전히 뭘 뜯어 고치겠다 이런 네. 뜻인 것 같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끝낸다고? 아니 응원했잖아. 아니 하세요 한마디씩.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응원해면 되지 왜? 장동혁 대표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운이 좋아. 쌍칼을 든 신금사주라고 네. 이분이 사주를 아니, 봤는데 봤어요 직접? 아니 나는 못 봤지.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기독교인 아니야 독실한 그래서 기독교인. 뭐 그거는 그분의 종교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6월 달만 지나면은 네. 승승장구하는데 진짜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렇게 사주가 나왔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신묘하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임하고 네. 총선 그래요? 이기고 야.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다. 에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제가 멀리. 예, 그거 좀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데. 이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청래 당대표 따라하기예요. 그들이 성공의 길을 보여줘요. 당원 중심주의로 어떻게 하면 당원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그대로 지금 쫓아가는 거다. 성공의 길이에요. 이미 선례가 다 있었다. 강성 당원들을 결집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될 수 있다. 운만 좋으면은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 당권파에서 하고 장동혁 있다. 대표 상대 국민의힘에 또 어떤 뭐 구심점도 없으니까 오합지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다 그죠? 오합지졸이죠. 네. 뭐 오세훈 뭐 한동안 만나봤자 그냥 장동혁 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한동훈은 입당 막으면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오세훈은 재판. 곧 날라갈 테고 중진들은 오세훈은 다 무죄다! 판사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 이게 이게 한동훈 쪽에 메갈이 없음이죠. 메갈. 저는 뭐 그렇게 답답합니다. 메갈이. 네. 그냥 짚어볼 만한 게 그냥 평가는 솔직히 장동혁 대표 뭐 저 기자회견한 거 평가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짚어볼 만한 거는 현역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11명밖에 안 왔다. 아, 기자가 그것도 주로 당직자들만 현역 의원. 왔다.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 현역 의원이 네. 최고위원들 빼고 아, 현역 병풍을 의원- 안 섰다. 예, 아. 그만큼 이제 아직도 당내에서는 하든 말든 뭐 그냥 해라. 그냥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태도가 지금 1년을 만들어 그렇지, 준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기자회견문과 네. 기자들과 이제 마지막 얘기할 때 네.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있어. 방점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뭐죠? 남은 1년. 남은 일. 아. 자기 임기 남은 1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 마지막으로 기자들하고도 안녕할 때도 남은 1년. 제가 앞으로 더 남은 1년 제가 더 막 하면서 그걸 강조해요. 가스라이팅이네. 이 원고에도 남은 1년 얘기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임기를 정말 계속 채울 거야. 끝까지 할 거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희대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남은 1년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는 게 조희대 원장.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물론 저는 그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은 당선이 됐어.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연말 뭐 12.3 비상계엄 1주년 그때 사퇴할 거다. 내년 2월에 사퇴할 거다. 4월에 윤석열 선고 나면 그때 사퇴할 쫓겨난다. 거다. 6월 지방선거 나오면 또 사퇴할 거다. 네. 계속 밖에서 흔들었어. 그러니까 그 빡칠 만한 장동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그게 감격스러운 거지. 스스로 뿌듯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만나서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지 막.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아무도 리더인데. 당내에선 인정 안 해주는데 막 네. 필수 불가결한 리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무조건 1년 채우고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니들이 틀렸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임으로 간다. 장동혁은.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그냥 들은 얘기를 하나 좀 취재한 어허.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자꾸 우리 정영진 앵커님도 네. 구심점이 없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장동혁 대표 말고 상대 쪽에 구심점을 찾았어요?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죠? 정정식 원내대표입니다. 아. 정정식 원내대표가 중진들 만나서 없잖아. 뭐라고요? 아니 자막 넣으려고 사담이야, 자막 사담. 넣으려고 하는 거 물어보죠. 예. 90점이라고? 막 이러면서 제작진들이 막 딴 사람들 놀라고 없잖아. 있어요. 저기 웅성웅성.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비대위원장 하고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내가 잘 꾸릴 테니까 다 시켜줘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단한 욕심과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어서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구심점이랑 정정식. 중간다리 구심점. 소실점을 좀 잘 구분을 소실점? 아니 이게 구심점. 90점이라는 거는 네. 뭔가 이렇게 강력히 회전하는 곳에서 이제 이 중심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싹 빨려 들어오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구심점이지 당의 어떠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구심점은 아니고 일단 일시적이며 상황. 장동혁 쫓아내고 싶지. 누가- 구심점이 없잖아. 다 있잖아. 나야. 그래. 이름이 괜히 점식이가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지. 나에게 점을 찍어줘. 맞습니다. 아, 정정식.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 타고난 운명이시네. 어느 정도 또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또 의외로 빨리 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과연 신동욱 최고위원이 상당히 좀 고민 중이 이제 신동욱? 완전 이렇게 이게 좀 넘어오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혹시 난가 이런 생각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직을 네. 계속 수행하는 게 맞나 그러한 고민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대요. 네. 왜냐하면 당협 그쪽에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분위기가. 지켜주고 있는 그 당협에 주요한 네. 사람들이 야. 이게 맞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분들이 본인도 나라고 하네. 또 서울시장 네. 욕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건성건성 들어요. 아니 그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새로운 구심점 정점지. 네. 임진왜란 뉴스 하나만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학혁명 유족에게 네.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예, 동학농민혁명 유족이 전북도에 723명이 있대요. 그래서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발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임진왜란 의병의 자손도 다 찾아서 줄 거냐라는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뭘 이렇게 저 수당이든 연금이든 뭐 드릴 땐 명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명분이에요 이게? 동학혁명이라고 하면 정신. 왕조 봉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고 네. 그분들이 또 일제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건데 저는 전 국민에게 이러한 유족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유족이었다. 단군의 자손 우리 그리고 호랑이와 자손. 곰에게도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저런 조롱만 아, 해도 갈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모든 난이 다 튀어나와요. 홍경래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많이 망소이에 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네. 제가 공교롭게도 친청계 지사님이네요.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호남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좀 와야 돼요. 이게 조선 왕조의 후손 그분들한테 뭐 돈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뭐 의천왕 뭐 그런 분 찾아가세요. 근데 근대 대한민국에게 이걸 청구하실 수는 없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을 건데 이거 왜 주시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거 왜 주는 거지? 아, 그 심지어 그 박근혜 할아버지도 경북의 동학 지도자급이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 줘요 그냥. 돈 10만 원 생기시겠네. 주면 되지 뭘. 아,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 수당으로 드리는 것보단 차라리 이분들 진짜 오복 중 하나 치아 건강 하시라고 치약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 하는 진짜 생각이. 좋아요. 아, 써보셨구나. 입냄새도 없어지고 어,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예. 네네네. 진짜 튼튼해지는 느낌. 어쩐지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불쾌하지가 않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지난주에는 안 나왔거든. 뭐야? 지난주에 서정욱이었어. 서정욱이었어? 서정욱 때문이구만. 입냄새는 다 서정욱 때문이지. 개연성 있네. 없는 사람 욕하지 마요 우리.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써보니까 좋더라. 어유 네. 짱. 네. 짱 강추. 네. 저는 지금 그 빨간 거를 쓰고 있거든요. 빨간 거? 네, 근데- 국민의힘? 빨간색. 아니, 큰일 네. 납니까? 아직 순위 파란 아니구나. 건 못 써봤고 빨간 걸 아. 계속 쓰고 있는데 굉장히 개운합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불소가 맞습니다.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불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1450. 1450. 네. 네. 여기 이제 충치용, 실인이용, 뭐 잇몸 케어용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텐데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이 자신감의 그럼요. 표현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찬물 드실 때 조금 이실인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그런 분들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짱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약간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좀 잇몸을 잇몸? 위한 네, 이렇게 이제 이 시린니 케어가 요거 그다음에 충치 케어가 요거거든요. 네, 이렇게 반반씩 쓰면은 다 케어가 안 돼, 되는 안 거 돼. 안 된대요. 미네랄이 죽어. 잘하시네. 미네랄 죽어서 안 돼. 섞지 마. 그래서 요거 열을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쓰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미네랄 27% 고함량 그리고 고농도 불소로 치아 표면 코팅. 여러분의 치아 건강 매우 소중합니다. 맛있는 거 드실 때도 치아가 건강해야 그 맛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굴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볼 때 치아가 건강해야 이빨을 잘 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 세 분
이빨 관리, 치아 관리 아니, 근데 잘하시고. 평생 휴가 나가라 김준일 이렇게 하셨는데 휴가는 장성철 도잘 갔다 왔는데 왜 나한테 휴가를 가라 평생 가라고 그러시는지. 두 분을 세트로 생각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네,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또 하네 마지막.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